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코리아 뉴스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9년판 제5차 인민폐 신권이 14년 만에 정식 발행됐습니다. 29일 황구망에 따르면 이번 신권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색채가 선명해져 식별과 유통이 용이하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지폐의 경우 전면 우측에 위조 방지선과 고유 식별 번호가 추가됐으며 기존 좌측 하단의 숫자는 대조 무늬로 대체됐고 중앙 숫자는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어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존 지폐 후면에 있던 자성 위조 방지선은 없어졌습니다. 동전은 오마오의 색상과 재질이 기존 금색 원형에서 흰색 다각형으로 바뀌었고 표면은 구리 대신 니켈로 도금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신권 발행에 5위안, 100위안 지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최근 화폐 인쇄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통량이 적은 5위안 지폐를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권은 8월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滴滴 추싱이 새로운 안전정책으로 만취 승객 승차와 관련한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滴滴 추싱은 현재 이용자 수 4억 5천만 명에 달하며 기업 가치가 약 63조 1,600억 원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발표한 만취 승객 승차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골자는 승차를 하려는 고객이 만취했다고 기사가 판단을 하면 이를 신고하거나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선전, 상하이 등 15개의 도시로 확대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사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기사의 판단으로 승객이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예약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운행 도중에라도 승객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으며 만약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하차를 거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사는滴滴 추싱 어플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차에 구토를 하면 기사에게 세차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베이징시는 국내 관광의 더 나은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인바운드 해외 협력 파트너사 100개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60개의 파트너사를 모집했으며 이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업체가 협력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30개 해외 업체를 2차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차오펑청 베이징시 문화관광국장은 베이징은 인바운드 시장 확대를 강화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해 베이징의 국제적인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아마존에 이어 2위를 고수해왔던 구글이 한 단계 더 밀려났습니다. 구글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한 것은 중국 업체 바이두입니다. 미국 IT 매체 CNET에 의하면 2분기 스마트 스피커 시장 1위는 660만 대를 기록한 아마존이 차지했으며 바이두가 450만 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맛을 통일하고 한국 상륙한 마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찾는 정도가 아니라 식품업계에서도 마라가 화두가 될 정도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탕면, 마라볶음면, 도리토스 마라맛, 신당동 떡볶이 마라 외에도 마라치킨, 마라맛 라면, 스낵, 치킨 등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마라맛 열풍은 해외의 문화에 익숙하고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라 요리 정보를 공유하고 마라맛 매니아들에게 정통 마라 맛집을 소개하는 범마라연대라는 오프라인 모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달고 맵고 쓰고 짜고 시다라는 오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맛이 바로 마라맛의 매력인데요. 순식간에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초피나무 열매의 마가 주원료입니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즐기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공감하듯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라를 즐기면서 중국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8년 중국의 크루즈 관광객 수가 219만 명에 달해 글로벌 제2대 크루즈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은 25년 만에 아태 지역의 크루즈 관광객 수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아템이 중국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리드온 캔딩 홍콩이 20만 톤급 크루즈선을 공개했는데요. 2021년 진수 예정인 역사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선박은 유니버스 드림호로 명명되었습니다. 드디어 세계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하이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격전지는 바로 푸동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입니다.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본격 가동이 되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200만 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달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배터리 수주전도 치러했습니다. 한중일 수주전에서 첫 승기를 잡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3일 LG화학이 테슬라 기가팩토리3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 소식입니다. 대장금으로 잘 알려진 배우 이영애가 LG생활건강의 브랜드 모델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후 공중연양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징안 샹그릴라 호텔에서 글로벌 브랜드 행사인 후 공중연양을 개최하고 백화점의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여는 한편 야경 명소에서 초대형 빌딩 스크린 광고를 선보이는 등 특별한 이벤트로 현지는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요 지역의 뷰티 관련 미디어와 오피니언 리더, 유통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마치 왕후의 연회에 온 듯한 성대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8인의 아티스트가 후 브랜드만의 로얄 헤리티지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법인 매출은 82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735억 원 대비 1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전체 영업이익은 159억 원으로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에 달했고 이익 비중은 50.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하오요우취 스윙칩의 내용량을 20% 늘린 후 7월 매출이 75.9% 늘어났으며 중국에서 신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오리온은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늘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영유아용 쌀유유식 1,400박스를 중국에 수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쌀유유식은 대중국 신비즈니스 모델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6에서 36개월 아기 원령에 따라 단계별로 먹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주로 유통되는 미펀이라는 이유식과는 달리 쌀을 주원료로 다양한 영양 성분을 첨가하여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한 상자당 38위안으로 중국산보다 1.5배 정도 높게 팔릴 전망입니다. 중화권 이커머스 전문기업 뷰티더라이브는 북경 달인설 그룹과 스킨미소 화장품에 대해 총 3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 5월부터 K-뷰티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여 인큐베이팅, 마케팅, 현지 판매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집중 양성하는 뷰티 올인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스킨미소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행 브랜드로서 지난 4개월간 전략 수립 분야, 실물 유통 분야, 컨텐츠 분야 등 세 분야에서 약 800시간이 넘는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왔습니다. 뷰티더 라이브는 브랜드 철학이 바로 서 있고 중국 진출 의지가 뚜렷한 K-뷰티 브랜드들이 고려할 만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이그닉스는 중국 현지 대형 유통기업인 홍유엔그룹과 랩노쉬 제품의 130억 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유엔그룹은 리더스, 판도라, LG, 록시땅, 후 등 500여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제품을 중국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징동 VIP.com, 티몰, 왓슨스, 월마트, 샤샤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물류 서비스 및 면세점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조 700억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그니스 관계자는 랩노쉬 제품은 간편하게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건강한 식사로 중국에서도 대체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식사의 대안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홍이엔그룹의 독보적인 넓은 유통망을 연계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카올리 오블리스가 중국 1위 영상 서비스 플랫폼 아이치이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아이치이 플랫폼 내 광고를 원하는 한국 업체들의 광고 대행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치이는 중국 최초로 유료 회원 1억 명을 돌파한
영상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예능, 드라마, 연애, 오락 프로그램의 종합 편성을 비롯해 취파쇼, 쇼미더머니 등과 같은 인기 IP의 제작 방영도 진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5억 9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수를 보유한 중국 1위 플랫폼입니다. iQI와의 계약은 한국 브랜드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에스트로지의 대표 제품 백수호군과 엔드샤인이 중국 절강TV의 홈쇼핑 채널 HYG에 론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절강TV는 중국판 런닝맨과 보이스 오브 차이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절강성 최대 미디어 그룹으로 HYG는 인구 약 5,600만 명에 달하는 절강성 지역 내 유일한 전문 홈쇼핑 채널입니다. 또한 내추럴 엔도텍사는 왕홍을 통한 라이브 판매 방송을 타오바오몰과 함께 준비 중에 있으며 판도도에서 판매 개시 예정이며 티몰, 징동, 왕이카오라 등 온라인 영역 전반으로 유통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갱년기 여성 건강기능식품 백소공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1조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메가히트 상품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베이징시 방산구 교육위원회 소속 량향중학 대표단 28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 고등학생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라고 합니다. 또한 4박 5일 일정으로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학생대표단 30명도 제주를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 학생대표단이 방문했던 상하이 보산중학 학생과 교사로 앞서 쌓은 우정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방문단은 제주여상과 세화고를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급식도 함께 먹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은 한국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제주의 가정문화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4.3 평화공원과 알뜨르 비행장 등을 찾아 제주의 아픈 역사를 배우며 인류 공통의 가치인 평화와 상생정신을 공유하고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자연유산과 문화유적지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와 베이징, 상하이 학생교류는 제주도 교육청이 2006년 상하이 교육위원회, 2016년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와 각각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으로서 한중 간의 성공적인 청소년 교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의 초등학생 260여 명이 임시정부 청사기념관 등 중국 상하이의 독립운동 사역지를 답사했습니다. 중경 건축자재 업체인 덕신하우징은 지난 15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 참여자 전원의 여비를 부담하여 초등학생 260명과 회사 임직원 등 총 580명이 상하이 독립운동 사역지를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루신공원의 매형기념관을 찾아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상하이의 맛집 명소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악랄한 보스 장첸이 야무지게 먹던 그 음식이 바로 마라롱샤입니다. 마라롱샤는 가재 요리인데요. 말 그대로 매운 가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만 상하이에서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라롱샤는 중국에서 야식 개념이라 식당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중국에서 야식이 땡길 때 중국식 야식이 먹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상해의 대표적인 마라롱샤 거리는 따스지의 역에서 나와서 수닝루만 찾으면 됩니다. 바로 이 거리 전체가 마라롱샤 식당입니다. 그 중에 KBS 하룻밤만 재워줘에서 나온 집이 바로 샹바따오 롱샤인데요. 언제나 중국 현지인들로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대부분 정원이 영어를 못하니 메뉴판에 그림을 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진 마늘 들어간 롱샤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습니다. 가리비랑 가지 그리고 다른 꼬치들도 저렴하니 장첸처럼 야무지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9월에 볼만한 영화 소식입니다. 다운튼 애비는 20세기 초 영국 시골의 큰 부동산 소유주인 크롤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인기 TV 시리즈를 영화한 것으로 TV 드라마 더 샤페론과 섹스 온 더 시티를 연출했던 마이클 앵글러 감독의 연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매기 스미스와 영화 안나 카리네나 등에 출연했던 배우 미셸 도커리, 그리고 영화 마담 보바리 등에 출연했던 배우 로라 카마이클과
영화 커런트 워 등에 출연했던 배우 듀펜스 미들턴과 영화 신데렐라 등에 출연했던 쇼피 맥시라와 영화 우먼인 골드 등에 출연했던 엘리자베스 맥거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등에 출연했던 엘렌 리치 등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클 앵글러 감독 특유의 연출력으로 미드에서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영상미와 특유의 미장센을 선보일 것으로 영화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TV 드라마는 다른 어떤 스타일로 전개가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평범한 제설차 운전수이자 올해의 모범 시민인 넬스 콕스맨. 법 없이도 살 수 있던 그는 마약 조직의 사이코패스 보스 바이킹이 꾸며낸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분노의 심판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피도, 림보, 산타 등 마피아들을 연달아 처단하며 그들의 소굴에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넬스의 분노는 죽음도 대신할 수 없는 깊은 복수심으로 소용돌이치고 맙니다. 리벤지 액션의 대부 리암 니슨의 새로운 귀환, 당한 만큼 갚아주는 냉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미 DVD판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암 니슨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설산에서의 시원한 액션을 대형 화면으로 관람하는 것도 괜찮겠죠. 충견 유랑기. 중국과 태국의 공동 제작 영화 충견 유랑기는 아시아의 유명한 감독인 쌍카이 비두랑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동물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평가되는 본 영화는 한 은퇴한 수색구조견이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던 소방관을 찾아 온갖 고난을 겪으며 먼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로서 반려견 천만 시대의 우리에게 가슴 따뜻한 인간과 동물 간의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으로서 상하이 코리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이 코리안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사 제보와 소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